트라일로그 3자대화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김 작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정편집자입니다. 김 PD입니다. 네, 트라일로그 3자대화 오늘은 극장전. 영화관. 예, 극장에 대한 이야기를 네.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극장전이라는 영화도 있기는 맞아요, 한데 홍상수 맞아요. 감독님이었나? 엄지원? 아, 맞아요, 네, 맞아요. 엄지원 예. 나오고. 그래서 약간 극장, 음. 왜 우리에게 극장이 필요한지 극장 이야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언제 극장에서 처음 영화 보셨어요? 언제? 기억나세요? 처음 본 영화? 엄마랑 보지 않았을까? 부모님이랑? 저는 단성사. 어. 단성사에서 그 기억이 나세요? 네. 처음이? 그게 그러니까 극장에서 처음 딱 본 영화는 단성사. 그게 중학교 제가 2학년 14살 막 15살 이때인데 장군의 아들. 장군의 아들. 장군의 아들 그 아세요? 애니메이션이 아니고? 아니요. 장군의 아들인데 근데 원래 조숙하시네. 장군의 아들이 그게 고등학생 이상이라 사실 못 들어가는데 그 영화를 아빠가 이제 가족 다 해가지고 그래서 기억이 날 수밖에 예, 없겠다. 그래서 처음으로 극장에서 본 게 단성사에서 장군의 아들이고 그게 또 약간 야한 장면이 있어요. 그 박상민 배우랑 방은희 네. 배우의 배드신? 그래서 그게 고등학교 때, 아니, 중학교 때니까 극장에서 그것도 가족들과 아빠 함께 추천으로. 아빠랑 엄마랑 같이 앉아가지고 큰 화면에. 네, 막 뭔가 살색이 막 그게 저한테는 엄청 충격. 그게 14살, 15살. 저 엄마랑 같이 본 영화는 왕의 남자. 왕의 남자? 가족들끼리 엄마하고 본 거. 왕의 남자? 왕의 남자 맞죠? 맞죠, 이준기. 네, 이준기. 아. 정말 그것도 인상적이었어요. 영화. 막 그건 어디서 보셨어요? 그거 서울극장인가? 어디서 같이 엄마 서울에 오셨을 때? 네. 그러면 서울에 언제 오셨어요? 아니 근데 그때가 처음은 아니죠. 아. 근데 이제 가족들이 본 거니까 이게 생각나서 얘기해. 근데 처음 본 거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. 저는 이제 또 막 그 태권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? 맞아. 처음은 아닌데 나 우레메 극장에서 남동생 때문에 근데 이제 두 개가 있어. 이제 그 어른하고 삼촌하고 같이 보러 갔던 건 로봇 태권보였고 이제 동네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그냥 말하자면 나 혼자 가서 본 건 또 있어요. 이제 그때도 국민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동시상영관이었어. 저는 그쵸. 절대 안 했는데 뭘 상영했냐면 성룡의 취권이랑 취권이랑 소나기 소나기. 둘이를 같이 묶는 같이 거예요? 묶어요.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가 영화로 된 게 있어요? 네. 그 친구들이랑 되게 나이 차이 되게 많나 봐. 아니 친구들이랑은 사실 이제 취권을 보러 간 거지. 근데 이제 소나기는 그냥 있어서 본 거야. 근데 소나기를 보면서 그냥 그 어린 마음에 너무나 그 가슴 절절하게 그 막 약간 시골 아이가 서울 아이를 막 업고 다니고 네. 그럼 아니, 원래는 취권이 목적이었는데 그러니까. 소나기에서 근데 언제 한번 그 장진 감독이 그 같은 세대 자기의 인생 영화로 이제 소나기를 꼽더라고. 그 순수한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. 그 맞아요. 소나기가. 이렇게 소녀가 아파가지고 아프죠. 비를 맞아서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엄청 막 소녀가 아플까봐 마음 졸이는 어디 동굴에 가 맞아요. 네. 그 소년의 마음에 엄청 감동을 받았나 보다. 근데 보니까 그 여러 나라마다 그 비슷한 영화들이 있더라고. 그 미국에는 마이걸이라고 네네네. 거기에서는 남자애가 죽어. 맞아, 너무나 맞아. 귀엽고 예쁜 또 그 비슷한 감정을 다들 둘이서 뭐 꽁냥꽁냥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놀았는데 남자에게 벌을 쏘여가지고 그 알러지로 죽는 거야. 맞아. 근데 My girl. 맞아, 그 맞아. 주제가 있잖아. My girl. 어릴 때는 너무 많이 순수하니까 My 맞아. girl. 그러니까. 그게 아니 진짜 그러네. 어릴 때는 저는 막 그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 죽어가지고 진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. 그러니까 그렇게 막 펑펑 그때 진짜 순수했었나 맞아요. 그때 근데 이번 동시에 상영관이었는데 500원인가 주고 봤어요. 한 편에 250원씩인 거지. 근데 그때는 뭐 그 어른들도 있고 그러니까 안에서 뭐 담배 피우고 막 그 관람 환경은 너무 안 좋아. 막 지저분하고.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. 바닥에 뭐가 많아. 아니 이번 동시 상영이잖아. 그래서 막 중간에 막 약간 몇 뚝뚝 년도 끊기고 거예요? 막. 그러면?
70년대, 80년대? 80년대 되게 초반 되겠죠. 그러니까 이제 당시만 해도 이제 필름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데잖아요. 그래서 중간에 막 그 계속 돌려보는 거니까 중간에 잘린 부분도 있고 이게 영상기의 열에 의해서 타버리니까 그러니까 툭툭 찌기도 하고 이번 동시 상영가는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떻게 보면은 막 갑자기 막 전개가 맞아. 이야기가 풍풍 뛰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영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극장 이야기는 잘 안 하잖아요. 네. 근데 최근에도 이렇게 사람들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그게 이제 장소가 종로여서 이제 종로이다 보니까 여기 단성사였어, 여기 피카디리였어, 서울극장이었어, 다 없어졌죠. 막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막 90년대 막 영화 얘기로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극장 얘기, 극장이 너무 좋잖아요. 저한테는 정말 인상 음. 깊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영화관이 하이퍼텍 나다라고 예전에 그 대학로에 있었어요. 네, 그래서 거기가 동숭아트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었나 이제 이랬는데 지금은 없어요. 없어. 그게 2000년 정도인가 네. 시작을 해가지고 네. 한 10년 있다 사라졌나를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영화관에 그 영화관이 처음 표방한 게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뭐 나에 의한 영화관인가 뭐 이런 문구가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프랑스와 우정 영화도 거기서 영화제도 프랑스와 했어. 예, 우정. 예, 그 영화도 거기서 많이 보고 그때 영화 많이 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 영화관에 주로 혼자 그게 언제? 갔죠. 2000년 그 무렵? 그리고 그때 그 어떤 영화제 주간이면은 막 공부할 때도 그렇게 스케줄을 열심히 안 짰는데 그러니까. 월요일 날 뭐 보고 네. 화요일 날 뭐 네. 보고 막 그 가능한 퇴근하고 갈 수 맞아요. 있는 영화 막 시간 정하고 아니면 못 보면 주말에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사회생활 할 네, 때 네, 맞아요, 네. 맞아요. 네. 그 영화관이 정말 좋았고 그게 아마 단관이었던 것 같아요. 영화관 관도 하나 그냥 있고 그리고 이제 좋았던 게 영화 그 자리마다 그 문화예술인이 주로였던 것 같은데 좌석마다 그 이름을 이렇게 달기 시작한 그게 저는 거기가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김연아 자리에 앉아있어 이렇게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좋은 영화 거기서 많이 상영을 했고요. 그래서 그러면 네. 그게 한 10몇 년 전에 그렇죠. 근데 그 영화관 그때 영화를 많이 본 기억이 나고 거기서 본 영화들이 좋아서 막 이제 뭐 이렇게 지인들 같이 가면 항상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. 너무 좋아하거나 지루해서 어쩔 줄 모르거나 제가 선택해서 보는 영화들이 그 영화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. 맞아. 영화 제일 저도 많이 볼 때가 한참 방송 일 할 때 그러니까 바빠도 오히려 네, 어떻게든 짬을 네. 내서 막 영화 찾아가지고 그냥 혼자 영화 보는 거예요. 일하다가 저 이제 여의도에서 한참 제일 막 일 제일 많이 할 때가 30대잖아요. 그러니까 일하고 막 혼자 막 가서 보는 거죠. 뭐 제일 그때가 영화도 많이 보고 사람들도 제일 많이 만나고 만나고, 일도 그쵸. 열심히 일도 하고, 열심히 하고 다 30대? 열심히 할 때 그런 것 같아요. 30대 때 그니까 네, 그런 것 맞아요. 그러니까 영화를 보러 가는 거 자체가 좀 특별한 행위였고 그랬는데 좀 많이 퇴색됐죠 그런 게. 그 영화관에 가는 게 뭐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? 저는 딱 영화관 하면 저한테는 좀 숨어들 수 있는 공간. 숨어들 수 있는 공간. 숨어들 수 있는 공간 필요하세요? 그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 지금의 성향이 그대로 어렸을 때도 떠오르는 게 혼자 있고 싶은 어떤 시간, 어떤 공간을 항상 원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형제가 사남매인데 항상 방이 제 방이라는 게 없었죠. 없고 할머니도 같이 사셨고 그러니까 할머니랑 방을 같이 쓰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 안방을 같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또 이 형제랑 썼다가 이제 혼자만의 방이 너무 필요. 그리고 나만의 방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 나만의 방도 열심히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의미도 많이 자기만의 방이 다 그쵸? 필요하잖아요, 맞아. 네, 그랬었죠. 그러니까 영화뿐만 아니라 그 영화를 보러 가는 행위 자체가 좀 중요한 그쵸. 의미가 마치 있었던 카페에 거죠. 혼자 가는 것처럼 그 카페가 커피 한 잔 시키면 주문을 하면 그 자리가 온전히 내 공간이 되는 느낌이 맞아요. 들잖아요. 그런 것처럼. 작가님은 그러니까 숨어들 곳이 필요했으면 저한테는 영화는 판타지. 그러니까 일상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일이 바쁘고 뭐 치이고 이래도 그냥 극장에 딱 가서 들어가는 순간 그냥 외부와 분리가 딱 딱 돼서? 분리가 딱 되고 그냥 내가 그 영화에 완전 몰입할 준비를 완벽히 하고
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는 막 지루하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거나 막 이런 걸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저한테는 극장은 판타지. 근데 이제 사실 고등학교 어릴 때는 뭐 그런 영화관 체험이 좋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이제 좌천동 그 영화 친구 알죠? 좌천동은 어디예요? 부산의 좌천동 거기에 있었는데 영화 친구에 나오는 그 배경 친구. 네. 아. 극장 사이를 박경태 뛰어다니는데 감독님. 거기 뭐 무슨 보링 극장이니 이렇게 영화관에 입원 동시 어. 상영관들 뭐 쫙 있었는데 뭔가 좀 그런 거예요. 이제 좀 불량스러운 친구들이 그냥 시간 남고 할 일 없으니까 가서 보는 뭔가 좀 불량스러운 친구였어요. 불량스러운 고등학교 친구 아니었을 것 때까지는 같은데. 이제 그렇게 느껴져서 좀 반감이 있었는데 반감이 있어. 근데 이제 대학생도 되고 근데 부산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이 되면서 그 영화제 기간은 그야말로 축제잖아요. 예전에는 그 남천동 저기 뭐지 남포동 이런 데서 이렇게 개봉관들에서 이렇게 영화제를 했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. 막 그러면은 전체가 영화에 좀 호감을 갖기 시작한 게 영화제를 통해서. 그렇죠. 그러네요. 그때 또 보면 이제 시네마테크 뭐 학생들 운동이라고 해서 조그만 골반 같은 데서 영화관에서는 틀어주지 않는 예술 영화들 보여주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모임도 있었고. 그러면 영화를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그러면 그때부터예요? 그렇죠. 아. 학교 다닐 때 이제 영화 수업도 듣고 하면서 뭐 또 부산 국제영화제가 좀 아시아 영화를 처음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주로 소개하는 전혀 우리가 접할 수 없었던 영화들이죠. 이제 그런 영화들을 이제 보여주니까 영화라는 건 정말 좀 다른 세계구나라는 게 느껴졌죠. 참 극장이 그래서 그런 좀 의미가 있어요. 부산에서도 그리고 남포동에. 영화관에 가면 그러니까 주로 이제 혼자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선택을 온전히 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게 그 어떤 책을 선택할 때도 내가 고른 책을 읽을 때 정말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듯이 영화도 내가 선택해서 가서 물론 기대에 못 미칠 때도 있고 그러지만 대체로 좋았을 때는 그러면 현실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부정하고 싶은 순간이나 어떤 상황도 있는데 그냥 그 영화가 그래서 더 영화에 빠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순간이라도. 맞아요. 네. 맞아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오히려 막 그 우리나라 영화보다 주로 그 제가 본 가고 많은 싶은 영화들이 영화. 뭐 유럽의 뭐 프랑스 영화 이런 거 파리로 많았을 가는 때 길 막 그러니까 이런 그 거. 언어의 문화권에 살고 있지도 않고 하는데도 그냥 그 세계가 더 공감이 되던 그때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친구 이야기도 했지만 영화관 자체가 그 영감을 많이 주다 보니까 관련한 영화들도 있잖아요. 그 이탈리아 시네마 파라다이스였나? 그렇죠? 이제 그런 시네마 천국도 시네마 천국. 아주 그러니까 그 시네마 천국이라든지 아무튼 시네마는 진짜 천국이야. 진짜 그 아이 이제 키우고 어릴 때 애기 어릴 때도 뭐 아니면 유치원을 가거나 막 이럴 때도 저는 막 아침에 유치원 차 태워서 보내면 그 조조 영화를 보러 10시에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버스 태워 보내면 이제 조조 영화 보고 나오면 그러니까 왜냐면 막 육아하고 막 이럴 때 되게 약간 좀 우울하거나 내가 되게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영화라도 딱 한 편 보고 오면 뭔가 다시 에너지 충전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영화는 진짜 판타지, 천국이야. 그러니까 그런 극장들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. 전부 다들 이제 멀티플렉스관으로 바뀌고. 그렇죠. 멀티플렉스관은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멀티플렉스라고 하지만 저도 이제 파리나 가 보면 진짜 멀티플렉스거든요. 10개 가면 10개 전부 다 다른 영화를 해. 멀티. 근데 여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. 그렇죠. 잘 되는 영화만 그냥 계속 밀고. 그 이제 그 영화 가는 이유가 각자 또 취향에 맞게끔 다양한 영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건데 근데 가만 올리고 말이야 하나만 들고 말이야. 주로 약간 영화관 어디 가세요 그러면? 저는
그 에무시네마 에무시네마 그 에무 그 공간 복합문화 네, 공간이 이렇게 맞아요. 되어 있잖아요. 출판사, 그 카페 일단 사계절에서. 사계절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카페가 일단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어쩔 때는 그 카페를 이용하다가 그 2층, 3층 영화관이 있잖아요. 근데 영화를 보지 않을 때도 영화관이 있는 층에 가면 그 창을 통해 그 소파 나무 있잖아요. 그 나무 보이잖아요. 거기 아무도 없을 때가 너무 많고 좋아요, 특히 영화 평일에. 딱 상영 시작하고 나면 오가면서 화장실 맞아요. 가는 사람도 없고 그럼 거기가 마치 내 거실인 것처럼 네. 저는 그 네, 에모에 대한 앉아있고.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 평일에 전 네. 주로 이제 우리 프리랜서들은 이제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. 남들 일할 때 나는 영화 붐비지 본다 뭐 이런 않을 거. 평일날 가서 영화 오전에 보는 거 되게 한참 좋아했을 때 그때 이제 아침에 가가지고 오전엔 진짜 사람 없잖아요. 거기 딱 가서 본 영화가 그때 아주 긴 변명 아세요? 갑자기 생각이 안 나. 유레로 영화 그 감독님 여자 감독님 영화인데 일본 영화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제 저 정말 한 명이었어요. 그래서 들어가서 안쪽에 앉아서 딱 보려고 하기 전에 또 누가 한 명이 들어왔어. 이제 어두워져서 그건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그 영화가 이제 딱 끝나고 근데 그 영화가 아주 긴 변명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도 안 슬픈 것 같은데 이걸 진짜 되게 느리게 차곡차곡 쌓아서 마지막에 무너지게 하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볼 때는 그렇게 슬프지 않다라고 봤는데 이게 굉장히 레이어 확실히 여성 감독님들이 섬세하니까 마지막에 정말 무너져고 진짜 극장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진짜 막 펑펑 울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그쪽에 들어온 그 남자분 한 분도 오열을 하고 있어요. 오열하고 있어가지고 서로 민망해. 그래서 진짜 막 저는 눈물이 나중에 나더라고요. 아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될 거 예상 못하고 아는 사람이었다. 아니 진짜 너무 많이 왜 울었 그러면은 커피 한잔 그러니까. 하시면서 아, 왜 우셨는지. 아니 되게 젊은 분이어가지고 제가 뭐 위스키를 한잔 하지. 진짜 그 젊은 남성분이 왜 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남자가 그렇게 우는 거를 처음 봤거든요. 그 런던의 내셔널 필름 시애터라고 그 이제 빅벤이 보이는 그 다리 건너편 다리 이제 밑에 이렇게 그 세계관이 있거든요. 엄청 큰데 거기에는 이제 영화관 이제 표를 사고 하는데 바깥으로 바로 나오면 바처럼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고 뭐 술도 마실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화를 보고 나와서 나온 사람들 좀 얘기도 좀 할 수 있겠네요. 또 먹으면서 그건 괜찮다. 그런 극장의 구성 너무 좋잖아요. 너무 그냥 괜찮다. 보고 뭐 나서 감정이 남아 있는데 이걸 남아 누군가와 있죠. 이야기를 하고 뭔가 좀 하고 싶잖아요. 이제 그런 딱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참 좋아요. 좋다. 다리 약간 밑에서 이제 막 시끌벅적 뭔가 그 저기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에서 거기 이제 극장은 아니지만 그 스칼렛 요한슨하고 사랑도 통역이 되나? 통역이 되나? 네. 통역이 스칼렛 요한슨하고 그 남자 배우 그죠? 그 연기 잘하시는 분하고 그 코미디언 저기 바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씬이 있죠. 그건 너무 좋다.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아까 시네마테크 운동도 이야기했지만 좀 지금은 이제 완전히 멀티플렉스가 다 장악을 해가지고 그런데 또 매니아들은 또 자기가 선호하는 영화관들이 있어요. 저는 이제 주로 집도 가깝고 해서 파주에 명필름을 자주 가는데 그 사운드 시스템도 좋고 위에 카페도 있고 저 카페도 거기 예쁘죠. 약간 소규모 영화관 운동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. 좋은 것 같아. 어차피 멀티플렉스는 지금 그 다 헤매고 있잖아요. 영업 잘 안 되고. 근데 멀티플렉스든 시네마테크든 다 운영하기 힘들다는 얘기는 다들 들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결국 이제 그 굳이 이제 오프라인까지 나와서 영화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니드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커뮤니티가 되건 뭐가 됐건 하다못해 약간 뭐 끼니도 해결하면서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미팅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좀 그런 운동이 좀 자그마한 영화관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닌가. 작은 영화관 실제로 좀 그렇게 하고 있는 데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작은 영화관. 우리가 생각하는 것 뭐
뭐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영화관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. 예. 영화 선정부터 해서 맞아요.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영화관을 예를 들어서 팝콘을 허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부터 시작해서 근데 또 영화라는 게 그 이제 나 혼자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다 같이 보는 거잖아요. 또 집중해서 좀 몰입해서 근데 또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다 같이 이렇게 뭐를 동시에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게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참 그쵸. 참 다른 또 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연인들과 가서 한다면 온다 그러면 참 그 영화관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시간, 공간이. 그치 그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. 영화관에 간다는 것 자체가 약간 뭐라고 하셨죠? 참 아니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디지털 완전히 그냥 쇼츠에 빠져가지고 뇌도 지금 깊은 생각을 못 하게 되잖아요. 좀 디톡스도 하면서 영화관에 가서 참선의 시간을 좀 메디테이션을 하는 것 마냥. 그러니까. 그리고 이렇게 넷플릭스나 이렇게 폰으로 이렇게 보거나 하면 내가 언제든지 끊어서 볼 수 있고 다시 보기 이렇게 되는데 영화관에서는 딱 그 지나가면 끝이잖아요. 그치, 그래서 그치. 그냥 몰입해서 보는 그 놓친 거는 그냥 나한테 그냥 놓친 순간인 거고 그거 자체도 영화관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게 취향이 다 다른 건데 이제 뭐 OTT나 이런 걸로 보통 드라마도 시리즈로 쭉 보시잖아요.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시리즈로 길게 나오는 거는 잘 안 보는 편이고요. 그걸 이제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되니까. 근데 그럼 드라마는 또 저는 그냥 이렇게 시리즈로 된 건 잘 안 봐요. 안 보고. 근데 영화는 내가 이 뭐 2시간이든 딱 그 뭐 시간에 몰입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극장에 가서 그걸로 딱 끝나서 저는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이제 봤던 영화 브루탈리스트도 참 특별한 체험을 그거는 줬는데 진짜 특별한 체험. 그러니까 상영 시간이 3시간이 넘어가다 보니까 중간 인터미션 휴식 시간을 줬는데 그런 것도 처음이었거든요. 맞아요. 근데 그 15분이라는 휴식 시간도 어떻게 보면 그 영화의 일부인 것 같아. 그러니까. 그 감독이 뭐 전략적으로 이제 쉬어 가시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영화관에서만 볼 수 체험할 수 있는 거라는 거를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. 그게 그 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. 그거 영화는 계속 돌아가고 15분이 이제 15분부터 쭉 줄어들어요. 그럼 나가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사람들 다 너무 즐거운 표정.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커피도 마시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다시 몰입할 준비를 한다는 게 음악회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거 자체도 경험이다, 색다른 경험이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도 뭔가 좀 전략적으로 물론 영화관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엄청난 막 그 비주얼과 돌을 자본을 투여해서 인터스텔라 뭐 아무튼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그런 좀 전략적으로 오프라인에서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영화관도 그리고 솔직히 이제 극장비가 이제 비싸다고도 하고 비싸긴 한데 뭐 이제 15,000원 뭐 이러면 보통 이제 뭐 통신사 할인 받고 이러면 10,000원 정도에 보잖아요. 근데 뭐 우리가 10,000원 뭐 커피에 뭐 해도 다 10,000원을 되게 이제 쓰잖아요. 근데 10,000원을 주고 그 정도의 뭔가 만족감과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든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걸 그 감독님의 생각과 뭐 그 작가의 생각과 배우들의 연기를 우리는 진짜 딱 너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10,000원에 이거 뭐 그 정도의 가치를 주는 다른 거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. 10,000원에 이렇게 즐거우면서도 뭔가 막 해피해지고 이런 게 또 있을까? 낮에는 영화 만들고 밤에는 영화 보고 꿈 같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모습인데 아무튼 영화관은 좀 그런 의미에서 계속 좀 남아줬으면 그런 마음입니다. 맞아요. 네. 영화 무슨 캠페인도 아닌데 그런 마음입니다. 캠페인도 아닌데. 그냥 저는 그냥 뭐 후배들이나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도
제가 보고 좋은 영화 있었으면 음. 영화 보러 가라고 꼭 또 얘기해 주기도 하고. 아니 멀티플렉스가 나름 자구책으로 뭘 계속 살아보려고 뭐 저번에 네. 그게 어디더라? 그 어느 점인지 모르겠는데 이벤트로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약간 그 리클라이너 의자가 네. 있는 극장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어쨌든 사람을 오게 하려고 한 건지 이벤트인지 모르지만 그 낮잠 네. 1,000원에 낮에 오셔서 직장인들 잠깐 점심 성형 안 시간이나 하는 시간에? 안 하는 시간에 어. 와서 1,000원 내면 낮잠 잘 수 어. 있게. 근데 저는 그건 좀 슬프기도 하더라고. 그 낮잠 자는 그런 시설은 또 따로 있을걸요. 영화관이 아니더라도. 그러니까 그걸 놀리지 않고 싶은 마음이었나?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이 공간을 알리려고. 오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죠. 뭔가 좀 오프라인 모임들과 연계를 해서 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아. 지금 상태로는 너무 그 선정하는 영화들도 그렇고 이게 좀 그 사실은 한국 영화가 조금 침체기를 만든 것도 그런 거잖아요. 너무 그냥 상업적으로 소위 이제 시체말로 돈 넣고 돈 먹기 식으로 대자본을 투여해서 먹힐 만한 영화를 대배우를 써서 한 번에 그냥 근데 그게 뭐 매번 먹히는 것도 아니고 또 식상한 주제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당연히 실증을 느끼고 그렇죠. 그러니까 자그마한 영화라도 좀 다양한 그 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관을 찾는 인구를 늘려야 될 텐데 한국 영화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부러운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게 한국 영화 제작 시스템과 그 상영관 시스템 이게 이런 것들이 모두가 지금 다 좀 일대 전환기를 좀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. 맞아요. 작지만 실속 있는 영화를 만들고 작지만 오프라인 그런 이제 영화관들이 조금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. 아까 부산 영화관은 얘기해 주셨는데 잠깐 여수 또 영화관 여수에서는 있잖아요. 지금은 제가 거기 영화관 어떤 데가 있는지 정확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영화관이 있기는 한데 상영 시기가 되게 느렸어요. 느렸다고. 네, 그러니까 네. 서울에서 네, 이미 하고 온 것들. 네네. 그래서 영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화 영화를 포함해서 미술이든 어떤 공연이든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수도 너무 예쁘잖아요. 그 여수 또 막 언덕 같은 것들이 있고. 부산도 그렇고 여수도 그렇고 이렇게 평지보다도 언덕에 오르막이 그런 게 되게.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그 디지털로 파일로 이렇게 상영을 하지만 예전에는 저 물리적인 그 필름으로 영상기가 있고 그 상영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일단 한번 흥행을 시키고 그걸 이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데 개봉이 늦는 거죠.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뭐 예술 영화라든지 독립 영화 이런 거를 볼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. 그래서 저는 서울에 와서 지내면서 좋았던 거는 영화 포함해서 연극, 대학로라는 공간을 그때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. 문화적인 걸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고 미술관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이런 게 그래서 그 사대문 안에 있는 공간들이 맞아요. 정말 좋은 그 영화관을 간다는 그 행위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그 문화 행위였던 거야. 갤러리 가는 거 마냥. 그렇지. 맞아요. 그래서 여수에서는 그 영화를 다양한 선택권이 많이 없으니까 그때 비디오방도 많이 이용하고 비디오방에는 가면은 착착착 책처럼 꽂혀 있잖아요. 그중에 골라가지고 비디오방 약간 그래서 옛날 영화 많이 보고 데이트할 때 많이 가지 않아요? 연애할 그때도 혼자 많이 가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막 어울려서 혼자 비디오방 혼자도 갔어요. 예전에 동생이 그 비디오하고 책하고 대여해주는 그런 것도 했었어요. 그래서 나중에 비디오방 사장님이랑 친해져가지고 좀 약간 배고픈 시간에 가면 짜장면 시켜도 돼? 뭐 이런 분이 있어요. 시켜 먹어도 될 정도로 친한 사이가 되고. 맞아. 비디오방 진짜 옛날에 많이 갔어요. 비디오가 더 빠를 수도 있었어요. 그리고 다양하게 바로바로. 뭐 지금은 이제 뭐 넷플릭스죠. 그게 넷플릭스가 시작된 게 사실 그 대여점에서 시작한 거잖아요. 맞아. 넷플릭스가.
그건 진짜 신선하다. 어. 서울에서 한 번 다 상영한 것들이 네. 지방으로 가는 거였구나. 그러니까 많이 느리고,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처럼 막 인터넷이 많이 이렇게 완전히 보급되어 있고 이러니까 어떤 뉴스나 정보나 이런 게 같이 공유를 하잖아요. 근데 지방에서는 확실히 많은 것들이 느렸던 것 같아요. 어떤 그러니까 그래서 뭐 패션 이런 것도 마찬가지. 한번 유행한 게 좀 나중에 이렇게 유행을 한다든지. 그러니까 그런 거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좀 극장이 음. 지금도 이제 가는 그런 예술 영화나 독립 영화 상영하는 극장들이 안 없어지고 계속 남아주면 좋겠네요, 진짜. 언젠가 한번은 좀 작은 영화관이라도 음. 좀 이용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. 꼭 한번 네. 하시길 바래요. 네. 그럼 오늘 트라일로그 3자 대화 극장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